봅시다.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볼 거고요. 너네 그 중학교 때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까지는 배우니?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 기억나?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밑에 수직인 조건까지 해서 네 가지로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y는 ax 플러스 b라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1차 함수의 형태가 있었는데 1차 함수는 모든 직선을 포함하진 않는다고. 뭐였어? x축에 평행한 직선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은 1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냈었던 게 뭐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반형, 다시 표준형일 때와 일반형일 때를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형이 나오면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본인이 편한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평행하다는 얘는 중학교 때도 배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만약에 두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의 형태로 돼 있다. 이 두 직선이 근데 평행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a와 a 프라임이 같다. 일단 기울기가 같다. 그치만 뭐는 달라야 된다? y절편은 달라야 된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세요? 왜? y절편까지 같으면 뭐가 되니까? 일치가 돼버릴 거니까. 맞죠? 그래서 너네가 평행하다에서 기울기가 같다는 잘 기억하는데 y절편이 다르다는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를 함정으로 많이 냅니다. 문제에서 평행하다 줘. 그 다음에 요 조건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간혹 등장을 해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게 아니면 되겠죠. 평행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직을 볼 건데 수직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직선이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괜찮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걔는 수직하는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y는 ex라는 애가 있어. 얘의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부터 구해볼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2에다가 몇을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수직인 두 직선은 뭘 하면 되느냐? 기울기를 역수를 하시고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y는 mx라는 애가 있어. 그럼 걔의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한 다음 마이너스 붙이시면 수직한 직선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다시 y는이 아니죠. 일반형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봐볼게.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일반형으로 나왔다. 그럼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a분의 a 프라임, 순서는 상관없어요. a 프라임분의 a라고 써도 상관없어. 는 b분의 b 프라임은 같고 c분의 c 프라임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해서 앞에 두 개는 같고 뒤에 건 다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일치는 뭐겠어? 그러면 전부 다 같을 때. 일치는 셋 다 같으면 일치고 그게 아니면 평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마찬가지로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이 다르면 돼요. 얘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수직인 거를 일반형에서 볼 건데 얘는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 기울기를 구해볼 거야.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 얘 반대로 넘겨서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요. 맞죠? 맞죠? 마찬가지로 얘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들을 곱했을 때 몇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a'은 마이너스의 b 곱하기 b'이 될 거고요. 그럼 왼쪽으로 넘겨서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a 더하기 bb'은 0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표준형에서는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하면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 두 개는 뭐 어차피 일치한다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얘니까 그냥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평행한 경우에는 앞에 두 개는 같고 뒤에 건 다르다. 그 다음 마지막 수직한다는 a, 즉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한 다음 더하면 0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10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나올지 일반형으로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번에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에 대하여 각각이 평행할 때와 수직일 때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 직선들의 형태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 공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를 계산해 보시면 x분의 x가 같고 방금 했던 거야. x분의 x와 y분의 y, a분의 a 플러스 2는 같고 뭐는 다르다까지 c분의 c'은 다르다까지 항상 쓰셔야 돼요. 얘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앞에 거 계산해 보시면 넘기면 a제곱은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왼쪽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1, 2에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온다 해서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1분의 a가 뭐면 안 돼? 2면 안 되니까 a는 2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학교에 나온다고. 알겠죠?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틀리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습관을 그렇게 안 들여놨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은 이렇게 y절편까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수직이래요.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어떻게 한다?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둘을 더한 게 0이다 해서 얘를 풀어주시면 답이 나온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다음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별거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개념에 대한 내용이니까 개념만 바로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필수예제 11번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x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건데 뭐였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직선이 뭔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울기를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이다. 그래서 직선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개를 머리에 넣어놓고 그 두 개를 어떻게 구할 건지만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 거야. 우리가 방금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걸 배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얘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다라는 건 기울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울기를 주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x절편이 4다. 그 말은 4,0을 지난다 라는 소린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냥 무작정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해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직선은 뭐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기울기를 어디서 주고 있는지, 한 점을 어디서 주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해 볼게요.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4에서 2니까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4 해서 기울기가 2구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평행이니까 2일 것이고 4,0을 지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울기 2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x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즉 여기서 한 점을 줬고 얘의 수직이다. 뭘 줬다? 기울기를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넘겨서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럼 여기에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는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다? 역수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x 좌표니까 플러스 1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셔서 얘 전개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5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05번. 별거 아니니까 그냥 문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 적용시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풀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중점 구하시면 되고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으로 넘어가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네 지금부터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볼 건데 앞으로 수직이등분선은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 앞서 얘기했었던 거야. 지금 문제 보면 마이너스 1,3과 3,-5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쟤다. 즉 얘를 구해봐라. 이 방정식이 뭔지 구해봐라 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은 뭐가 중요하다고? 기울기와 한 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 계속 얘기했었던 건 뭐야? 문제를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 수직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푼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해라? 어디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또 어디서 한 점을 구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잘 봐. 내가 방금 그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수직이란 소리지. 맞죠? 그럼 첫 번째 수직 봐봐. 이 선분과 이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의 곱이 뭐일 거야?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분이야. 왼쪽의 길이와 오른쪽의 길이가 같도록 자르는 거야. 그럼 우린 이 점을 뭐라고 불러? 중점이라고 불러. 즉,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한 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한 점이 무슨 점이야? 중점이야. 이 말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죠. 내가 풀라고 했었던 그 문제가 뭐냐? 수직 이등분선을 말로 풀어놓은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어렵지 않아요. 뭔지만 알면 돼. 다시 정리합니다. 이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이 둘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5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 말은 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뭐라는 걸 의미한다? 2분의 1이라는 걸 의미한다.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분이라는 건 뭘 지난다? 둘의 중점을 지난다.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시면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2분의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된다. 맞나요? 근데 얘는 표준형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일반형이니까 뭐 하면 돼? 전개해서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끝나요. 알겠죠? 그 다음 개수만, 지금 x의 개수가 1이니까 그 개수만 맞춰주시면 답이 나온다. 알겠죠? 알겠죠? 너네가 앞으로 수직이등분선을 구하여라 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간단한 문제니까. 근데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세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되는구나. 문제에서 기울기를 주면 한 점을 주면 기울기를, 아니면 둘 다 안 줬으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기르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그 사고 과정이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풀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익숙한 듯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아져.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뭔가 이 문제 뭔가 익숙해. 근데 안 풀려. 그러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외워서 풀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외워서 푸는 게 시험 대비 때는 효과적이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 아직 시험 기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고 그 사고 과정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외워야 되는 건 공식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발전 문제 13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죠. 문제들이 다 무난하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갔는데 발전 문제 13번에 보시면 세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는 배웠지만 세직선은 안 배웠잖아. 맞죠? 그래서 세직선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책에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세 개를 제외한 한 가지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무엇이냐? 그냥 아무렇게나 직선 세 개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세직선을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직선이 평행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따로 보지 마시고 이걸 그냥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보세요.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두 직선이 평행할 때를 풀었어.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할 때를 풀었어. 그 말은 1, 2번 직선이 평행할 때를 찾은 거야. 근데 잘 봐. 세 직선이 평행할 때는 1번 직선도 그렇고 2번 직선도 그렇고 3번 직선도 평행하다라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결국 얘가 요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1번과 2번 직선을 가지고 평행한 경우를 찾았어. 근데 그때를 찾아보니까 해보니까 3번도 평행한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1번, 2번이 평행한 걸 찾았어. 찾았더니 자연스럽게 3번이 평행이 돼버리네.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얘는 아니에요. 얘가 안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무시하시고 두 번째 걸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세 직선이 나옵니다. x-y는 0인데 얘를 정리할게요. y는 x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 세 번째 넘겨서 k로 나누시면 y는 k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된 건데 방금 얘기했었던 거야. 왜 이게 안 나오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그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두 개는 평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두 개는 이미 평행이 아니야. 그 말은 이미 얘가 아니야.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알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냥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두 직선이 평행한데 이 두 개는 아닐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한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경우엔 기울기가 1이니까 K는 5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이 경우는 K는 5 또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뭔 소리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일단 우리가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평행이야 아니야? 아니지. 평행이 아니라는 건 이미 어디선가 만난다는 소리죠. 그치? 이 두 직선이 이미 어디선가 만나. 그럼 그 점을 한번 구해보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럼 두 직선은 이미 어딘가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연립하시면 위아래 더하면 2y는 2니까 y는 1이 나오고 얘는 1,1이 됩니다. 다시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은 1,1에서 이미 만나. 근데 세 직선이 다 만났으면 좋겠어. 한 점에서. 그러면 얘는 이미 만나는 거고 그럼 이 직선도 뭘 지나면 돼? 1,1을 지나면 되겠죠. 뭔 느낌인지 이해되니? 만약에 이 마지막 직선이 빨간색 직선이 얘를 안 지나고 다른 데를 지나 그럼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미 무언가 두 개는 만나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직선을 가지고 그 만나는 교점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을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1은 K분의 5 마이너스 K분의 15가 되고 얘는 계산하시면 K분의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그럼 K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 세 가지 경우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있죠. 근데 얘는 삼각형을 이뤄 안 이뤄? 이루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앞에 게 아니면 돼.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을 활용해서 푼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K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5와 10이 아니면 얘는 삼각형을 이룰 거다라고 적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여사건으로 얘네 세 개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108번 한번 풀어보세요. 108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방금 했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108번 풀고 뒤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넘어갑시다.
아 깜짝이야. 숙제했어? 당연하죠. 오. 이거 끝났습니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레벨 2도 풀었어?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많이 나고. 김강. 김가은. 네. 소화보증가. 네, 알겠습니다. 너 왜 성적표 안 보내? 등급이랑 점수랑 해서 보내. 등수도 알고 있으면 보내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받았을 때 바로 보내라니까. 저 그날 어제 받았는데 응. 받자마자 바로 대입원에 갔었어요. 저도 제대로 못 받는. 근데 아영이랑 우빈이는 시험 점수로 1점 차이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 보니까 중간 기말에서 틀린 문제가 완전히 똑같던데? 여기 다 문상고야. 아예 틀린 문제가 다 똑같던데? 중간도 그렇고 기말도 그렇고. 근데 아영이가 서술형에서 1점 감점당했잖아 그때. 딱 그것만 차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때 1점 차이더라고. 아무튼 1점 차이니까 그 전체 총점에서는 0점 몇 점 차이인 거지 결국에. 그렇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는 일단 진도 다 나가고 다시 연습 문제로 돌아와서 봅시다. 알겠죠? 연습 문제에서도 할 거 있으면 좀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개념물리 3번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전부 다 공식으로 푸는 단원이에요. 근데 당연히 너네가 생각해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공식 중에 근해 공식 있어.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많았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수학 문제든 간에 공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너네 생각해봐. 학교 시험에서 1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나온 적 있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다. 얘의 근을 구해라. 이런 거 나온 적 있어?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공식만으로 푸는 문제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 문제야. 근데 공식만으로 풀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공식은 중간 과정인 거고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냐? 도형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여기 적혀있는 공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그 공식이 메인이 아니라 그 공식은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우리는 그 공식을 왜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개념은 개념이고 그거를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너네가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공식 먼저 보시면 점 P,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d는 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을 보기 이전에 공식은 지금부터 증명을 해줄 건데 공식을 보기 이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일반형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직선을 풀 때는 표준형으로 푼다고. 맞죠? 대부분의 경우가 1차 함수기 때문에. 맞지? 근데 여긴 뭐로 돼 있어? 애초에 공식 자체가 일반형의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은 이제 좀 이따 할 거니까 얘는 일단 공식을 쓰기 위해서 무조건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서 쓰셔야 돼요. 일반형이 아니면 공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표준형으로 나왔으면 일반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왜 그러느냐? 공식은 모든 경우에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표준형은 계속 얘기하지만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은 표준형에 포함되지 않죠.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자체를 일반형으로 증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밑에 얘를 보고 같이 볼 건데 보시면 공식이 어떻게 증명되는 거냐? 완벽하게 증명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어떤 방식인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길이라는 건 항상 어떤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수직 길이, 수직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왜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 길이 말고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거리를. 그러니까 기준을 세운 거야.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 수직한 길이 또는 길이 중에 최소값. 여기서 이 길이, 여기서 이 길이, 여기서 이 길이, 길이가 굉장히 다양해.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거를 보겠다라고 기준을 세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직거리를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해보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 둘은 수직이지. 맞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볼 수가 있죠.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직선은 y는 a분의 b의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x고요. 얘와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얘고 그 다음 그 직선은 얘를 지날 거니까 기울기의 x-x 좌표 플러스 y 좌표를 쓰겠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얘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알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아니까 교점 구할 수 있니 없니? 교점 구할 수 있죠? 맞아? 이 노란색 점 뭔가 나오겠지? 둘이 연립하면? 근데 당연히 식이 어때 지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공식 증명을 전부 다 하진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점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직거리 D는 뭐와 뭐 사이의 거리로 쓸 수 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뭐가 나온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애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점을 구하고 노란색 점, 저 교점을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봤더니 요런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거리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뜯어보면 여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지? a와 b는 뭐야? 직선에 대한 x의 개수와 y의 개수야.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우시는 거예요. 루트는 왜 있겠어?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를 보시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야. 근데 이 형태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니? 얘랑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왔고? x1이 들어왔고, y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y1이 들어왔다. 그 말은 뭐다? 쉽게 말하면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적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x 플러스 2x 말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 다음에 얘에서 1,2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에 여기엔 각각 뭐가 들어오고 x, y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오고 분의 절대값에 뭘 하면 된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 해서 얘는 루트 25니까 5분의 얘는 계산하시면 6이 되겠죠. 끝인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길이가 몇이냐? 5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다.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만으로 풀리진 않는다. 문제가 항상.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넘어가셔서 14번 볼게요. 14번. 14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점 2,3이 있고요. 직선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k 사이의 거리가 2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 맞죠? 그럼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대놓고 나온 걸 활용을 해야 돼. 뭐와 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공식을 활용할 거고,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양변에 4를 곱해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시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2,3까지의 길이니까 계산할게요. 루트 안에는 각각 x 개수와 y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올 거고 분의 절대값에 2,3 제입하시면 6 마이너스 12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5분의 절대값에 2k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근데 그게 몇이다? 2다. 즉 결론은 절대값 2k 마이너스 6은 10이다 해서 얘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지? 이거 푸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만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필수의 15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응용이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 있어. 그리고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너네 평행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때 처음 배우거든? 그럼 평행을 어떻게 배우니? 평행을 뭐라고 배워? 두 직선이 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평행이다라고 배우잖아? 중학교 때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왜 만나지 않을까? 만난다는 건 직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만난다는 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돼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0이 되면 만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럼 그 말은 반대로
평행하다라는 건 이 둘 사이의 길이가, 둘 사이의 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니? 그러면서 이제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는 사다리가 많이 나와요. 사다리 아니면 그 철도 그림이 많이 나올 거야. 보통 이제 철도 그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철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철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든다 생각해봐. 철도가 가다가 점점점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 기차 바퀴도 줄어들어야 돼. 그거 맞춰서. 말이 안 되죠. 기차 바퀴는 똑같이 계속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철도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다 해서 철도 그림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평행하면 내가 여기서 거리를 재든 여기서 거리를 재든 여기서 거리를 재든 어디서 거리를 재든 다 똑같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잘 봐. 2x-y 플러스 5는 0이라는 애가 있고요. 2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를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2x-y 플러스 5는 0이라는 애고, 얘는 2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야. 둘 사이의 거리라는 건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겠죠?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이 길이가 2루트 5야.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내가 여기서 재든 여기서 재든 다 어떻다? 다 2루트 5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무거나 한 점을 찍어. 왜? 이 점을 찍든 이 점을 찍든 거기서 거리를 재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는 거야. 이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찍는 거야. 이 위에 한 점 뭐 있니? 가장 간단한 거 뭐 있겠어? 그냥 x든 y든 하나 0 집어넣어. 그러니까 절편을 보면 돼, 절편을.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는 5가 나와요. 그러니까 0,5라는 점을 내가 찍을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0,5에서 이 직선까지를 볼 거야. 그럼 뭐가 나와?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0,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오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2루트 5다 해서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변형이 돼서 나오냐면 도형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때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도형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를 x축 y축을 그려놓고 얘를 좀 정리를 하면 y는 2x 플러스 5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y는 2x 플러스 k라고 적을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임의로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 y는 2x 플러스 5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놓고 문제에서 지금 뭘 준 거냐면 이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준 거지. 맞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서 이 절편에서 이렇게 한번 수직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을. 이제 이런 해석 방법은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이렇게가 뭐가 돼?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디서?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로 나와요. 얘가 없이 얘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y 절편의 차이죠. 그치? 여기 문제에서 적용시켜보면 여기가 2루트 5고 여기는 5일 거고요, 여기는 k일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5-k가 되겠지.
근데 K가 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여기가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뭐 이 길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K를 구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이렇게 Y절편의 차이를 가지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정확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같은 두 접선이라는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저런 그림은. 그래서 그거는 원의 방정식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저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도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나오면 설명해 줄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형 16번, 17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16번, 17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16번에 뭐가 나오느냐?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원래는 더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쓸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쓸 방법. 그러니까 정석 방법. 풀이에 적혀있는 정석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원래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정석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삼각형의 넓이 정석적으로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죠. 맞지? 그냥 그걸 활용하는 거야. 밑변이 무엇이며 높이가 무엇일지를 보는 건데 저 그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그림을 활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ABC가 찍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찍어 보면. 그래놓고 지금 문제에서는 2,5에서 얘를 밑변으로 보고 수직을 내린 걸 높이라고 봤는데 상관없어. 얘를 이렇게 수직을 내리셔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수직을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해. 근데 보통은 그냥 맨 앞에 있는 A를 기준으로 하기는 해. A를 기준으로 BC의 수직을 내리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내렸다. 그렇다면 BC의 길이를 얘를 밑변으로 본 거고 맞죠? 그 다음 얘를 높이로 본 건데 그럼 그 밑변은 어떻게 구할까?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쓰면 되죠? 그럼 루트에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4니까 6의 제곱 해서 4, 4, 16 66에 36 해서 루트 5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밑변이야. 그럼 높이를 구할 거야. 근데 높이는 A라는 점에서 BC에다가 수직을 내린 높이잖아. 맞죠? 이게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맞니?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2에서 마이너스 4 빼면 6이고요. 곱하기 X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Y 다시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x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이고 2분의 8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서 왼쪽으로 넘기시면 뭐가 되느냐?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완성이 된다. 얘가 뭐다? 직선 AB에 대한 방정식이다. 다시 직선 BC에 대한 방정식이 얘다. 그럼 높이는 그 직선 BC에다가 A에서 수직을 내린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그러면 그 H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9 플러스 4분의
절대값에 2,5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6 플러스 10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루트 13분의 계산하시면 21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2 곱하기 높이 루트 13분의 21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가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너네 이거 딱 봤을 때 계산이 굉장히 귀찮고 더럽죠? 하기가 싫죠?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서술형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서술형에선 다른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객관식에서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다. 그러면 뭘 쓰면 되느냐? 두 번째로 신발끈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한글로 풀어 쓴 거고 원래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선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선식이라고 불러요. 요런 애가 있는데 원래는 뒤에 잠깐 한 2장 넘어가면 2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여기에 특강에 한 꼭지점이 원점인 삼각형의 넓이라는 애가 있어. 원래는 이제 얘를 활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얘는 어차피 교육과정상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학교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 그 증명이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 사선식 또는 신발끈 정리라는 애는 무조건 세 꼭지점을 알아야 돼. 세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가 신발끈,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앞에 뭐가 붙어? 2분의 1이 붙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선식도 앞에 2분의 1이 붙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넓이는 항상 무슨 수야? 항상 양수지. 그래서 절대값이 붙습니다. 따라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꼭지점을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세 꼭지점을 나란히 쓰면 돼. 세 꼭지점을 지금 저렇게 세 개죠? A, B, C? 그럼 나란히 써. 2,5 마이너스 3,2 1,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 썼던 걸 한 번 더 써주세요. 이렇게. 괜찮아? 다시 그냥 세 꼭지점을 세로로 나란히 쓰시고 그 다음에 처음 썼던 걸 한 번 더 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선식 또는 신발끈 정리라는 이름의 이유가 나와. 어떻게 하는 거냐? 요렇게 곱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몇이니? 4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2가 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5가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곱해서 뺍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지. 그럼 빼면 플러스 15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2니까 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빼면 플러스 8이 돼. 그럼 얘 계산하면 이렇게 16, 21, 36, 34, 42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42의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하면 몇이야? 21이죠? 여기 다 봐봐. 21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요 안에 값이 42인 거야? 42인 거야? 절대값에다가 2분의 1 하면 21이 되겠죠? 그 21이 답이 된다고요. 이해됐니? 이런 걸 사선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선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세 꼭지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에 대한 증명은 이제 간단하게 과정만 설명을 해드리면 앞 뒤에 이제 특강에 나와 있는 한 점이 원점일 때를 가지고 요거를 푸는 거야. 요걸 쭉 풀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했던 방식대로 쭉 풀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x1, y2 마이너스 뭐 x2, y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풀면 이걸 가지고 풀면 그 다음에 그걸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를 증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을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중학교 때 간단하게 배우긴 해. 2차 함수 쪽에서 간단하게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평행이동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증명하는 건 그냥 이 계산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학교 시험에 나올 리가 없거든. 나올 리가 없.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증명하는 건 간혹 학교 시험에 나와. 서술형으로 증명해라는 아니고 빈칸 넣기 정도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는 안 나와요. 풀로는 안 나오고 빈칸 넣기로 가끔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얘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쓰는지만 보고 넘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2번도 한번 같이 봐보자. 132번도 방금 우리가 했던 사선식을 신발끈 정리를 활용해서 풀어봅시다. 신발끈 정리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의 넓이가 8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2분의 1에 지금 세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 꼭지점 차례로 쓸게요. 1, 2, 3, 마이너스 1, A, 4 그 다음 첫 번째 썼던 1, 2 한 번 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더한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12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2A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곱해서 뺀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이렇게 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4 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하면 3A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 2분의 1에 절대값의 3A 플러스 1이 8이 되고 넘기면 16이 되고 그러니까 3A 플러스 1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6이니까 뿔마 16이 되겠죠? 뿔마 16이 되겠죠? 그럼 A는 16이면 1 넘겨서 5가 될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16이면 1 넘겨서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된다. 이렇게 됐니? 끝이에요. 됐니? 이런 식으로 세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는 사선식 또는 신발끈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면 문제가 되게 길어지겠죠? 되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사선식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공식을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도 이제 앞에 문제들에서도 또는 외분점 같은 거 내분점에서 이제 외분점은 따로 안 했는데 외분점 같은 거 원래 전교육과정에 있었던 거 그런 걸 다 이제 설명하면서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뭐 문제 푸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설명을 안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얘는 이 공식을 쓰는 거랑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거랑 너무 차이 나잖아. 계산식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교육과정상에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발전 문제 17번 볼게요. 발전 문제 17번 보고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른 유형이 있으면 같이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보시면 발전 문제 17번에 두 직선이 있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원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우리는 뭘 활용한다?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런데 그 각의 이등분선 항상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거냐면 삼각형에서만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쓸 수 있어. 그런데 얘는 그 어디에도 삼각형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떤 두 직선이 있어. 그냥 대충 그릴게요. 어떤 두 직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을 찾고 싶어. 그 말은 요 사이를 지나는 요런 애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 노란색 직선을 찾고 싶어. 또는 각도가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지금부터 찾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 정리는 따로 못 써.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을 봐야 되는데,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냐면 내가 그냥 가계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찍을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을 여기다가 내리고, 여기서 수직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이 둘은 서로 뭘까요? 서로 합동이에요. 합동이라는 건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찍든 이 점을 찍든 이 점을 찍든 어디 점을 찍든 간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어때? 같은 거야. 그게 성질이에요.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은 무엇이냐? 가계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찍으면 그 점에서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푸는 건데, 그래서 그 점을 내가 x, y라고 설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그 x, y에서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 구합니다. x, y에서 저기까지 거리, 앞에 것까지의 거리는 루트. 각각을 제곱하시면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x, y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2x-y-1 그렇게 는 루트에 각각의 제곱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에 x, y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2y-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분모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된다? 절대값 2x-y-1은 절대값 x 플러스 2y-1이 될 거고요. 양쪽에 다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한쪽은 그냥 풀고 다른 한쪽은 뿔말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뿔말을. 그래서 플러스일 때 정리하시고 마이너스일 때 정리하시면 몇 개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오겠죠? 그 이유가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2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계등분선은.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이제 이 가계등분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안 보셔도 될 만한 문제다. 근데 일단 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가계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그냥 임의의 한 점 x, y라고 찍으면 그 x, y에서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직선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다시 연습 문제로 돌아와서 앞으로 잠깐만 넘어올게요. 앞으로 잠깐 넘어오셔서 일단 114번은 아까랑은 표현 방식만 달라진 거여서 114번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114번은 아까 우리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그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4가지가 있으는데 첫 번째 요렇게 가는 거 있었고, 두 번째 요렇게 가는 거 있었고, 세 번째 요렇게 가는 거 있었고, 마지막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4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좌표평면을 4부분으로 나눈대. 좌표평면을 4부분으로 나눈대. 그 말은 1, 2, 3, 4번 중에 뭘 의미하는 걸까? 1번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알겠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얘 이게 4개죠. 4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세 직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똑같다. 평행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116번에 얘도 뭐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 수선의 발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뭐 활용하면 되냐면 우리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증명했던 거 기억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증명했던 거 어떻게 했어? 어떤 직선이 있어. 그리고 어떤 점이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 길이 어떻게 구했어? 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기울기는 뭐일 거야? 이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1일 거야. 그리고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줄 거지? 그럼 수선의 발이라는 건 이 점이거든? 뭐 하면 돼? 둘의 교점 찾으시면 돼요. 교점.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교점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죠? 그치? 그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센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냥 너네가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은 표현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게 원 나오는 건 안 푸셔도 돼요. 아직.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앞으로 넘어가셔서 139번인데 139번은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 다시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잖아. 맞죠? 그치? 그래서 얘는 도형 그려서 밑변이 뭐고 높이가 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높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요. 알겠지? 그런데 얘도 사실 사각형도 사선식으로 풀 수 있긴 해. 사각형도 신발끈 정리로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신발끈 정리 어떻게 했어? 2분의 1의 절대값을 다 했지. 그치? 근데 사실 너네한테 내가 설명을 하면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너네 사실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거야. 그래 사선식 자체가 앞에 2분의 1이 있어. 사선식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평행사변형 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 네 교점을 다, 네 꼭지점을 다 알고 있으면 얘도 이제 사선식을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점 하나씩 0,0, 2,1, 3,3, 1,2 처음 썼던 0,0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하고 이렇게 해서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얘도 그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로 활용해서 푸는 건데 얘도 사각형도 사선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147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147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47번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 위의 점과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y는 x제곱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애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대.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어디서 측정하냐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걸 봐라. 최소값을 봐라. 그러면 그 말은 한 이쯤에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최소겠지. 맞죠? 근데 이쯤일 거다라는 그 추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딱 봐도 뭔가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 맞죠? 한 저 정도가.
그러면 이 점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그럼 저 점이 도대체 뭘까요? 저 점이 도대체 뭘까요? 어딜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야. 이 직선이 있고 이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2차 함수 위의 점에서의 길이의 최소값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너네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있잖아. 세 명이 이렇게 있어. 너네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위에 임의의 점들이야. 내가 직선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다가갈 거야. 그럼 다가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애가 누구겠어? 얘지. 그치? 왜? 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애가 얘잖아. 그런 거야. 봐봐. 얘가 지금부터 이 직선이 2차 함수를 향해서 다가갈 거야. 직선이 2차 함수를 향해서 다가갈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일 먼저 만나는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이 언제야? 최소값일 때야.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이 얘를 향해 쭉 다가갑니다. 다가가다 보면 언젠간 만날 거야. 그 만나는 점이 최소값일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나느냐? 요렇게 접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접하면서 만나기 시작해. 접하면서. 그러니까 이 점은, 최소값이 되는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점이겠어? 마이너스 2인 점이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이겠죠. 괜찮니?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x인데 y절편을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적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 한다? 접한다라고요. 접한다라고요. 그러면 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갖다 놓고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쓰지. 맞죠? 그럼 갖다 놓고 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고 다 넘겨서 쭉 계산해서 판별식 d는 0이다를 하면 b가 나오겠네? 그럼 b를 구했어. 그럼 그 b를 구했으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할 수 있겠네? 교점을 구했으면 그 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를 해서 k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거야. 과정의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임의로 설정을 하시고요. 기울기가 같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접선과 제 2차 함수가 지금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은 0이다를 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접선을 구했을 거니까 교점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거리가 최소값일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야, 원래는. 이게 정석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 과정이 너무 길고 계산이 너무 길고 번잡스러워. 그래서 지금부터 뭘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배우죠. 거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분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애를 간단하게만 알려줄 거야. 간단하게만. 근데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면 너무 쉬워져.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나중에 정확한 건 나중에 어차피 내년에 배울 거니까 내년에 배우고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알겠죠? 그리고 그 미분의 방법은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 2차 함수만 나오잖아. 만약에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x제곱만 보면 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뭐가 돼? 2x가 돼. 얘가 접선의 기울기야.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돼. 알겠죠? 어차피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건 안 나올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긴 과정이야.
긴 과정이야. 근데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미분의 방법은 2를 앞으로 내리면 돼. 근데 얘 지금 접선의 기울기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야. 얘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x제곱. 뒤에 건 볼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2x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2x인 거야. 그러니까 x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지. 그 마이너스 1,4에서 길이 구하면 루트 5다 하면 끝나. 이 뭔 소린지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니까 알려주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쟤는 지금 x가 없잖아. x가 있는 경우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보고 여기에 똑같이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2로 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5야. 똑같이 한번 볼게. 그럼 뭐일 거야? 원래 정석은 어떻게 될 거다? 그 최소값인 점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얘와 같을 때일 거고 그럼 접선 구할 수 있고 접선 구하면 접점, 교점 구할 수 있고요. 그 교점 구하면 길이 구하면 그게 루트 5다 하면 k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괜찮아? 근데 뭐라고? 미분하면 나오는 게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 그럼 얘를 앞으로 내리면 뭐가 돼? 2x가 돼. 맞죠? 여기에 1 있는 거거든. 1 있는 거거든. 그럼 1을 앞으로 내리면 뭐가 돼? 그냥 2가 돼. 뭔 소린지 이해가? x의 1제곱인데 1을 앞으로 내리면 그냥 앞에 1이 되고 1이 사라졌잖아 그러면.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야. 1이 앞으로 내려갔으니까 없어진 거야 하나가 지수가.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x의 0제곱은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1. 알겠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알겠죠? 그냥 하는 방법만 알면 돼. 2를 앞으로 내렸어. 그래서 2x가 됐어.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1이 있는데 1을 내리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x가 이제. 그래서 2만 남은 거야. 얘가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2야. 그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야. 끝이야. 최소값이 되는 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구한 게 루트 5다 하면 k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미분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ax n제곱을 미분하면 anx n-1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n이 앞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a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수는 지수는 1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상에서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이유는 너무 쉬워서야. 그럴 걸 알고 있으면. 알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1학기 때는 이제 2차 함수도 생소한데 얘까지 알려주면 이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은 따로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함수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다. 그런데 접점만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접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미분해서 는 접선의 기울기 하시면 x값이 바로 나온다. x값이 나오면 y값도 바로 나올 거고요. 됐니? 이런 식으로 센에서도 이런 문제 있을 거야. 센에도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최소값 문제는 유명하고 많이 나와요. 센에서도 있을 거니까 센 풀 때도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꼭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죠? 풀어보고 느껴. 아 정말 귀찮구나를 느끼시면 돼요. 알겠죠? 풀어보고 아 진짜 귀찮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봐. 아 그럼 진짜 쉽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에 오래 갈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